이 고라는 거를 뭐 이렇게 묶든 저렇게 묶든 묶는 방법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렇게 나비처럼 매듭을 묶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한번 묶었다가 연한 고리를 묶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묶으면은 이것이 꼭 저기 쇠사슬 묶인 것처럼 이렇게 묶어 나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연한 고리를 묶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묶거나 저렇게 묶거나 어쨌든 골을 묶는 거니까, 단지 골을 묶어 놓으면 한쪽 기둥에 매고 잡아당기면은 이쪽은 매듭을 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풀려요. 이렇게 설령 묶었다고 해도 골을 묶은 거는 결국 이게 완벽한 매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풀리는데, 이 매듭은 하게 세게 쪼여 묶느냐, 아무리 세게 쪼여 묶어도 이거는 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흔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흔드는 과정에서 주로 이쪽은 무게중심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것이 너무 길면은 여기에 힘이 안 가니까 어느 경우는 고무롭게 짧으면은 여기서부터 풀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서는 이것이 무게중심이 잘 맞아 이 끝에서부터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또 어떤 경우는 힘 조절을 내가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이 힘 조절을 더 많이 한 데는 덜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침 어디에서 안 풀리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우리가 무당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안 풀렸다, 뭐 목매 죽은 사람이 안 풀렸다, 뭐 어떤 사람이 안 풀렸다, 네 아버지가 안 풀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안 풀린 사람이 있고 풀린 사람이 있고에 대한 그 혼의 영혼을 느껴가면서 하면 가장 좋은데, 그냥 이유 없이 10개, 20개, 5개에서 뭐 고를,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이렇게 소창을 묶은 거를 막 3개, 4개, 5개, 10개 이렇게 푸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미 없는 것 같고 공연한 낭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고를 다 풀었으면은, 실질적으로 고를 풀었으면은 고 푼 거를 우리가 길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냥 찢어서 갈라서 이 길배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길을 갈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자가 저승의 길을 간다, 갈러간다, 이거를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때도 이거를 뭐 이마에다 대고 어깨에다 대고 뭐 이렇게 울르다가 우연히 어떻게 해서 요만큼 나오면은 또 다시 하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여기서 요렇게 살짝 돌려서 요렇게 묶고, 자, 이게 가능하죠. 이만큼 남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요렇게 돌리느냐, 이렇게 하면 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은 그때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길이가 맞죠. 어떤 걸 맞았다고 할 거냐. 그 다음에 요만큼 남았을 때 요렇게 하는 게 맞냐. 더 길게 남았어도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어. 이거 이렇게 맞출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다시 묶고, 그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너무 행위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 해서 그런 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를 푼다고 할 때 머리에도 한번 두르고 어깨에도 한번 두르고 허리에도 한번 두르고 해가지고 이걸 왜 하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불가한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굿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 고를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저한테 굿을 의뢰를 해서 제가 나가서 흔히 말하는 청배라는 굿을 할 때에는 그 양반들이 이걸 묶어놓으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도 저는 이 고를 흔들어서 풀면서 이 어떤 양반이 여기서 어떤 사연으로 묶여있고 매여있느냐를 그거를 캐내고 밝혀내고 확인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지, 저는 이걸 다 풀었을 때 이걸 가지고 머리에다 묶고 어깨에다 돌리고는 제 평생 손가락을 장을 찢어서 다른 데 가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했고, 그 와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고를 푼다는 것이 반드시 선왕꼬다, 칠성꼬다, 용궁꼬다, 뭐 객사꼬다, 군웅꼬다, 거리꼬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했듯이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부처님 전에도 다니고 무당집에도 다니고 동네 뒷산에 바위에도 다니고 우리 앞벌에 있는 선악나무에도 가서 빌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 할머니가 부처님 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간혹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무당들 중에서도 엄마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다가 천주교에 다니시다가 무당이 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예수님 줄 잡고 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아스팔트 줄을 따서 아스팔트 꼴을 풀어야 되나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자동차 꼴을 풀어야 되나요? 이 사람이 약을 먹고 죽으면 무슨 독약골을 풀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목을 메어 죽었다고 선왕골을 풀고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용신골을 풀고 그렇게 얼마든지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은 사연에 따라서 전염병에 걸렸으면 병균골을 풀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저 칼에 찔려서 칼골을 풀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대변을 해서 크게 이렇게 묶어봤을 때 물에 빠져 죽었으면 그냥 용신골을 푼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 거리에 죽었다, 떨어져 죽었다, 낙성해서 죽었다, 목을 메어 죽었다, 자기를 죽었다, 약을 먹어도 죽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골을 푼다는 행위가 사실은 이 흔들어서 이것만 갖고 푸는 것을 고 푼다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 말고요. 그 다음에는 예전에 우리의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의 삶의 모습 그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시대 상황과 지금 시대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때 시대 상황에서는 그저 못 먹고 못 사는 의미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 때 볼 때 그 의미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교통사고나 뜻하지 않은 사고가 많다고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칠성코가 더 많고 선왕코가 더 많다는 거예요. 다만 그 칠성코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해도 전부 다 칠성님 앞에 가서 죽음을 풀고 다시 옛날 사람들은 환생을 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칠성님이 죽음의 신을 겸하면서 삶의 신, 탄생의 신의 생명의 신으로 의미가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을 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칠성골을 풀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과정에서 묶어져 있던 7매디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라도 시김굿에서 고풀이라는 국거리에서 고를 7매디 풀었던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용신골을 풀든 칠성골을 풀든 객사골을 풀든 거리골을 풀든 지옥골을 풀든 선왕골을 풀든 구능골을 풀든 어떤 골을 풀든 고는 7매디를 묶어서 푸는 것이 그냥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제가 해보니까 저는 도저히 지금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12필짜리 소창 300가진 저는 제재주 갖고 12골을 죽어도 못 매겠더라고요. 저는 많이 매 11코가 나오고 쉽게 매면 7코 좀 매면 9코 나오지 12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골을 많이 안 묶어봐서. 근데 골을 자주 묶어보신 분들은 12골 잘도 매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12골을 매면은 양쪽 끝에 손잡이가 짧아서 풀 때 좀 불편해요.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12매디를 묶든 9개를 묶든 7매를 묶든 5개를 묶든 이거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것은 제가 볼 때 그래도 고풀이라는 굿거리의 전통이 살아있는 전라도 식김굿에서는 고를 7매디 푸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형식의 어떠한 굿의 어떤 의미에 부여를 해서 고를 푼다 할지언정 7개를 묶어서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엔 혹시 주변에서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만 잘났냐 소리도 할 거예요. 저도 간혹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일컬어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옳지 않은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그 사람들 향해서 저도 싫은 소리를 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역시도 똑같은 사람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도 많이 자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너무 전국에 많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군웅골을 풀어야 된다 선왕골을 풀어야 된다 선왕을 풀어야 된다 군웅을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군웅고가 뭡니까 선왕고가 뭡니까 왜 군웅을 풀어야 됩니까 왜 선왕을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해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의견을 쫓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른 채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끌려가서 하다 보면 반드시 뒤에 가서 어떤 사람을 비난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다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행위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은 수살고 용신고 용왕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죽었다 하면은 객사고 선왕고 군웅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그 다음에는 뭐 애기를 낳다 죽었다 아니면 애기 때 죽었다 아니면 해산으로서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이거는 칠성골을 풀어라 해산골을 풀어라 이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단왕고 같은 애 선왕고다 주로 하는 것이 군웅고 주로 여러분들한테 주변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이 용신골을 풀어야 된다 선왕골을 풀어야 된다 군웅골을 풀어야 된다 칠성골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역시도 이렇게 얘기를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최소한 물에 빠져 죽은 어떤 너희 집에 어떤 망제 혼이 있으니까 용신골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보니까 너희 집에는 목매달아 죽은 귀신이 있고 거리에서 자동차 치여 죽은 귀신이 있고 약 먹은 조상이 있으니까 너는 선왕골을 좀 풀어라.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너희 집에 보니까 옛날에 애 낳다 죽은 할머니가 있고 무자 자신 없이 가시는 할머니가 있고 거리에서 떠도는 양반이 있고 그 제사밥 먹는 양반이 있으니까 칠성골을 좀 풀자. 얼마든지 합리적이죠. 근데 그것도 없이 저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너는 선왕의 문을 열으니까 선왕골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상 하는 말이죠. 속으로 네 알았습니다 생각해 볼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떤 사람이 어떻고 저떤 사람이 어떻고 이런 소리 안 해요. 사실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대부분의 원인이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은 내 책임이지 그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럴 마음도 없고 서로 간에 내가 판단을 잘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노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잠 못 자고 피곤한데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피토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생각을 한다면은 단순히 이것만 흔들어서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대부분의 이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첫째는 선왕골을 풀어라, 군웅골을 풀어라, 용신골을 풀어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 다시 제갓집한테 그냥 너 선왕골을 풀어야 됐다고 군웅골을 풀어야 됐다 용신골을 무의식 중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답답하다 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래놓고 여러분들도
선왕골 풀어야 된다면은 그냥 선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동네 선왕을. 그다음 용신골을 풀어야 된다면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구릉골을 풀면 어딜 가? 아스팔트를 가나? 군대 막살 찾아가나? 이 애매하게 그렇게 해진단 말이에요.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잘 모르면서. 그때 그것도 이게 굿땅이 있으면은 굿땅 있으면 굿땅 마당 들어가면 대부분 선왕나무 하나씩 해놨죠. 나무에다 뭐 천조가리 묶어놓은 거. 또 방에 가면은 용궁방, 선왕방, 장군님방 이렇게 해놨어요. 뭐 어떤 경우 1호방, 2호방, 3호방, 4호방 또 어디 가면 산신각도 있고. 근데 아니 선왕꽃 풀으면 선왕방에서 해야 된대. 용신꽃 풀으면 용신방에 해야 된대. 그러다가도 그날 나는 선왕꽃 풀러 갔는데 선왕꽃 방이 차 있어. 그럼 할 수 없이 용신꽃 푼다고. 용궁 선왕꽃도 용궁꽃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니 이 그 땅에서 방이라고 이리 정해놓는다고 여기가 장군님만 오고 여기 선왕만 오고 여기 용신만 오냐고. 이건 하나의 그냥 정해진 방의 이름이에요. 선왕방이라고 거기서 선왕을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하시지 여러분들이 명패라고 받아오시는 신령도 우리가 이름을 정한 거예요. 꽃 대신 할머니가 꽃집 주인이냐고요. 그냥 젊어서 돌아가시면 꽃 대신이라 하는 거예요. 군웅장군이 명패가 아니라니까. 거리에서 돌아가시면 군웅장군이라 하는 거예요.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으면 거리에서 구릉에서 죽었으니까 구릉에서 죽었으니까 구릉장군이라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면 용장군이지. 그 물에 빠져 죽으면 용신꽃 푸는 거고. 거리에서 길거리 죽으면 구릉꽃 푸는데 그럼 아스팔트에 가서 푸냐고요. 그래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용신꽃 풀려면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풀어야지. 실질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우리 어려서 저 처음에 무당이 됐을 때 31살 무당이 됐을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물에 빠져 죽으면은 그 물에 빠진 영혼을 넋을 건진다고 무당이 물에 직접 들어갔어요. 물에 직접 들어가서 이 항아리에다 쌀 넣어갖고 들어가서 그 쌀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야지 그 망자가 진짜 나왔다고 믿었다니까. 그때 나도 물귀신한테 딸려 들어가기 싫으니까 허리다 소창 메고 들어가요. 그러면 진짜는 어떨 때는 물에서 막 땡길 때 있어요. 물에서 땡기면은 정말 나와 뜨거운 나죽없네 하고서 그래도 어떻게 그거 해야 되니까 그 공포를 참아가면서 물에 들어가서 진짜 물에서 영혼을 찾아오려고 정말 길을 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말로 아주 단순한 논리를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왕이다 군웅이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지난번 군웅풀이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에서 군웅이라는 의미라는 건 결국 도당을 얘기하고 부군을 얘기, 당산을 얘기하고 도당, 부군, 당산에 내 집 문전에 누가 막혀있다면은 그 막혀있는 양반은 결국은 여러분들 조상 중에 누구라는 얘긴데 이때 선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마을과 경계를 넘어다 보면 이 고개마을 언덕에 이렇게 있는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다 돌무대기도 쌓고 여기다 천쪽으로도 걸어놓고 내가 여길 지나가면서 나한테 있는 애군을 여기서 걷어달라고 내 옷자락 하나를 뜯어서 걸어놓고 내 실밥 하나를 걸어놓고 돌무대기 하나를 놓고 가면서 내 애군을 여기다 놓고 나는 무사히 넘어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선왕의는 마을과 마을의 경계가 되고 이 마을에서 마을로 넘어가는 수문이 된다. 문이. 그래서 문신이고 문을 지키는 수문장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선왕이라는 거는 마을과 마을 경계도 있지만 어느 마을이 형성이 됐으면 이 마을의 가장 큰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입구에 있으면 이 마을을 지키는 수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이 마을의 수문이란 말이에요. 수문장. 문신이란 문신. 이 문신이라고 하니까 이 문신이 불교적인 용어를 잘못 이해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미산 중턱에 있는 동방 천왕 남방 사천왕 사천왕을 해서 사천왕 문을 열어준다.
이 말도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을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도당문 열고 부근문 열고 장산문을 열면 되지 무슨 사천왕문을 열냐고요. 그냥 선왕이 막혔다 도당이 막혔다 군웅이 막혔다 어떤 이름을 들어서 말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결국은 내 도당이 막힌 거고 군웅이 막힌 거기 때문에 도당이 막히고 군웅이 막힌 거는 누가 막혔나를 봐야 된다니. 누가 이때 누가 막혔나는 10가지 100가지 얘기를 해도 내 조상 내 누군가가 막았다는 거지 그 내용을 모르고 이거를 100번을 갖다 흔들어서 푼다고 해서 이게 풀어지냐고요. 아무튼 제가 강의가 좀 길어져서 항상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선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책이 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선왕풀이 고풀이 군웅풀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강의가 끝나면서 책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공개를 할게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